세월호 참사를 다루기 위해 편성한 한겨레 캐스트 시간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 발생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 초동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는 하되 사고 수습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아직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희철 정치사회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일요일에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미리 조율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관례상 미리 조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가 사퇴를 하게 되면 곧바로 개각으로 이어집니다. 개각을 하게 되는 것은 대통령의 사퇴 수습 구상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총리가 박 대통령과 먼저 상의한 뒤에 사의 표명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사고 수습 뒤에 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상황의 어떤 엄중함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표를 즉각 수리할 경우 인명구조에는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으로 빠져나가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표는 수리하기로 하지만 우선은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정홍원 총리 사의 표명에 대해서 이번 참사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100명 이상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수습 선장격인 총리의 탈출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부터 이를 엉망으로 벌려놓고 어딜 가겠다는 것인지 한심하다. 여전히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게 말이 되느냐. 그만두더라도 아이들 시신이라도 찾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무총리 사의 표명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백희철 에디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난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시죠? 흔히들 정 총리를 대리 총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해야 할 굳은 일들을 대신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한 다음 날 총리가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에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의 표명을 두고도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대리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희철 에디터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참사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발언을 한번 좀 되짚어 볼까요? 시간 순으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사고 소식을 접한 박 대통령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전원 구조 등의 오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정부가 상황을 오판했던 때였습니다. 오후 접어들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서 서울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세종로 청사에 있습니다. 생존자 구출에 총력을 다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박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해경 특공대를 투입하라는 지시를 하는가 하면 구명조끼를 입은 학생들을 발견하기 그렇게 힘드느냐 그런 다소 상황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17일입니다. 17일에 사고 현장인 진도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네, 현장에 내려갔죠.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박 대통령은 마지막 한 분까지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엄벌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당시는 사고 초기에 어수선한 상황이었는데요.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야유도 있었지만 박수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사고가 대참사로 빠져들던 21일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주초 매주 월요일 날 하는 회의입니다. 박 대통령은 여기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 눈치 보는 공무원은 퇴출시키겠다. 선장과 선원들의 행위는 살인과 같다는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해수부 관료 출신 해운조합 이사장에 대한 봐주기 관행까지 언급하면서 네. 이른바 깨알 지시를 거듭했습니다. 21일 발언이 박 대통령의 생각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낸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제3자 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책임에 대해서 눈 감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질책하는 어떤 수직적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발언과 행적 이런 걸로 미뤄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참사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좋습니다. 29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 정도의 큰 참사가 있을 때 어떤 형태로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한때 다운될 정도로 국민들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그 사과할 초기에 사과할 타이밍을 좀 놓친 감은 있지만 네. 뒤늦게라도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안전을 유난히 강조한 그런 대통령인데요. 대통령 당선 뒤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죠. 네. 또 국민 안전을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겠다. 이렇게 내세웠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간략히 몇 가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부가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안전종합대책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네. 차관 장관급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매월 한 차례 열도록 했는데요. 여기서 각 부처별 안전 관련 법 제도를 총괄적으로 조정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재난안전책임관이라는 거를 지정해서 각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로 이런 대책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정치적인 책임도 잠깐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최측근 인사죠.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6.4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인천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장관직을 그만뒀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유정복 전 장관은 친박 핵심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네. 2월에 청와대 업무보고 당시에 한 발언이 우선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 전 장관은 당시 업무보고에서 이전 정권에서는 해마다 10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네. 지난해에는 50년 만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2013년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이런 발언이 사실은 상당 부분 무색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은 인천시장을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한 유 전 장관에게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발언은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안전행정부에는 차관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안전 쪽을 담당하는 1차관이 천안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차관직을 그만둔 일이 있죠. 그렇습니다. 박찬우 전 1차관 지난 2월에 천안시장 출마를 위해서 사퇴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행정을 책임졌던 부서의 장차관이 모두 선거에 출마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있는데요. 이분이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그런 발언을 한 배경이 뭡니까? 청와대가 이번 사고에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나온 것입니다. 김장수 실장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네.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만은
재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럼 대형 재난은 청와대가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따지면 김 실장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통상 NSC라고 부르는데요. 이 NSC가 재난관리를 포함해서 포괄적인 안보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군사적 안보를 제외한 재난 대비 기능을 모두 해당 부처로 내려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내려보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네. 추구했기 때문에 가급적 청와대를 기능을 축소했던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안보를 강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안보를 강조하다 보니까 위해서 재난이나 다른 부분들은 떼냈던 네, 그렇군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참 좀 어이없는 잘못된 조처였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자, 백희철 에디터께 정리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무엇을 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국민 앞에 겸허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슬퍼하고 국민과 고난을 함께 한다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이번 사고의 원인 제공자들을 찾아 단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희생양을 찾아 처벌한다고 해서 이 정부에 들여진 책임을 면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되 처분은 국민에게 맡긴다는 결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의 빈소가 차려진 안산 분향소로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과연 무엇일까요? 또 정부는 무엇일까요?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존재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은 국민들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여긴 일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전쟁이 나자 먼저 남쪽으로 도망친 뒤에 한강 다리를 끊어서 수많은 국민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서울을 되찾은 다음에는 수많은 국민들을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처벌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전쟁터에서 구출해내라는 국가의 명령을 받은 다른 군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임무를 완수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국가와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이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지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겨레 캐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